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책은 장편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참고했던 책들은 종이책과 사람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 제 영상의 소재들이었는데 오늘은 여행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과 2월은 약 한 달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림과 육아 그리고 운동 또 그동안 제가 보고 싶었던 책들도 마음껏 볼 수 있었죠. 정말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상을 실제로 한번 살아본 것인데 이상과 현실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상을 즐겨야 하지만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또 현실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에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댁 형님네 가족과 같은 숙소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도전이었습니다. 제 아들 하찌와 함께 조카도 제가 등하원을 시켜야 했거든요. 이동수단이 자동차가 아니라 스쿠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큰 도전이었죠. 한국에서는 스쿠터 타는 것이 익숙하지만 외국에서는 2017년 남편과 둘이서 마지막으로 떠난 보울의 초콜릿 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남편과 교대로 운전을 해본 적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25일간 사용할 전용 스쿠터를 대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되더라고요. 애 둘을 태우고 가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복잡한 환경이다 보니 부담이었습니다. 운전 방향이 익숙해진데도 한 3, 4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골목길에서 역주행도 몇 번 해보고 같은 일상을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반복하며 사는 것이 평소 저희가 했던 휴양지 여행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디 르네상스잖아요. 그곳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제가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무엇일지, 또 추운 한국에서 운동을 하다가 따뜻한 치앙마이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대하는 제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등등 여러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살며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영상에 하나씩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출발해서부터 하루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일 같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약 2kg을 감량해 다시 가벼운 몸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던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가기로 했죠. 이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식 없는 하루 두 끼를 3, 4일 정도만 반복하면 다시 이전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가서 빼지 싶어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땐 굳이 참지 않고 좀 더 먹으며 만든 체중입니다. 체중을 다시 되돌려야 하니 출발부터 바로 시작했죠. 라운지도 사실 저는 배고프지 않았지만 하찌가 있으니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5시 30분 출발해서 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조금 넘어 도착을 했습니다. 약 한 달간 지낼 숙소는 치앙마이 산티땀 지역에 있는 더팔콘도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공용 수영장이 있는 숙소입니다. 산티땀 지역에서 방 3개짜리 숙소는 여기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단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남편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이크를 대여할 할 예정이라 다음부터는 저 혼자 여기 시장을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엔 샐러드가 꼭 필요한데 너무 일찍 와서인지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지금 산 것으로 아침을 바로 먹어야 해서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열대 과일을 빼놓을 수 없죠. 수박, 망고는 25일간 거의 이 과일 가게에서만 샀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자주 오니 알아보시고 한 개 더 챙겨주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지 못한 것이 방울토마토였거든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미니 상점이 있어서 여기서 방울토마토를 구입했습니다. 한 봉지가 20바트로 우리 돈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최소 3,000원은 줘야 되겠죠? 이제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장 본 곳이 전부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정말 장 볼만 났습니다. 사온 것들 중 가장 먼저 맛본 것은 역시 망고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아직도 식구에 과일이 더 당기신다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숙소에 있는 칼이 너무 무딥니다. 음식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애플 사과처럼 바나나도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한참 안 익은 바나나를 산 거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첫 번째 요리는 삶은 달걀입니다. 제가 단식을 끝내고 나서도 그리고 작년에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반숙으로 했을 때 저는 가장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에서도 밥솥이 쌀밥을 짓는 용도가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달걀을 삶을 때 사용하는데요. 키친타올을 2장 깔고 물을 붓고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면 찜질방에서 먹는 그 훈제란이 되어 나옵니다. 맛은 당연히 집에서 만드는 게 훨씬 맛있죠. 은진아, 먹고 놀라지 마라. 갖고 할 게 없었고. 맛있지? 달걀 진짜 맛있지? 그리고 홀썸님이 쓰신 레시피 책 중에서 반숙란 키노아 범벅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달걀보다 동남아에서 먹는 달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방목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치앙마이에서는 여행이 아닌 생활이다 보니 삶은 달걀을 하루 2개에서 4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서도 달걀을 슈퍼푸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남각기호 1번을 매번 사 먹기엔 좀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곳에서 남각기호 2번까지를 사서 주로 삶아 먹고 아주 가끔 1번을 먹습니다. 제가 달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달걀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첫 번째 요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메뉴는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근데 아까 칼이 너무 무뎠잖아요. 토마토 하나 자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다 보니 고객님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늦은 아침을 먹고 조카의 영어 학원 등록을 위해 집을 다 같이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길거리 음식들도 보였는데 이날은 도착하고 다음 날이라 길거리의 모든 풍경들이 신기했습니다. 형님이 조카와 상담하는 동안 에사비 식초를 먹으며 한치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간 곳은 치앙마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마야몰입니다. 저는 평소 아침을 먹지 않는 하루 2끼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이 체중 감량의 목표도 있다 보니 공항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 때부터 2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24시간 만에 첫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첫 끼가 애들도 있고 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르다 보니 다 밥이었습니다. 저는 쌀밥 잘 안 먹거든요. 사진은 굉장히 양이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적더라고요. 애들도 별로 입맛이 없다 해서 2개만 시켰는데 결국 둘이서 한 그릇씩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형님은 똠양꿍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밥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음식을 남기는 건 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을 모두 국물에 넣었죠. 사실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진심입니다. 한국에 찰기 있는 쌀밥과 동남아 여행 중에 주로 먹게 되는 이 날림쌀이라고 하나요? 이 둘의 식후 컨디션 차이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밥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나른해지고 그랬는데 이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 똠양꿍이라 그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똠양꿍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그 향신료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오니 역시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는지 포만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집에서 가져온 단백질 파우더로 한 번 더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형님에게 하치를 잠시 맡겨두고 저는 바이크 대여를 위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 빨간 오토바이가 한 달간 저의 발이 되어줄 스쿠터입니다. 여기는 분명 외국인데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외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소통을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치앙마이에서 스쿠터 이용하시려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바이크를 대여하고 처음으로 제가 운전해서 간 곳은 역시 시장입니다. 저녁거리 사냥해야죠. 사냥터는 우리나라의 이마트처럼 체인으로 운영되는 마트인데요. 숙소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사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주방을 보자마자 제가 바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식용유였거든요.
제가 식단을 2021년 12월에 바꿨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이 기름입니다. 콩기름으로 만든 식용유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요즘은 이런 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역시 관련 영상 더보기란에 담아둘게요. 필요한 것들을 사고 계산하는 남편이 기다리는데 자꾸만 이 빵들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잠시 저와 대화를 또 나누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체중을 감량했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쓰진 않지만 요즘도 가끔 사용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날 100% 이런 감정이 쉽게 들더라고요. 저 내일이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밤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 중에 식단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화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먹고 싶어? 왜 먹고 싶은지 이유 알지? 그럼 알지. 수면 부족. 그래, 네가 어제 하치 때문에 한숨도 못 잤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호르몬이 너를 조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줘야지. 그래, 그거야. 봐, 진짜로 배가 고픈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저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그 반대의 저를 앉혀두고 그 둘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려지는데 이 식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식탐 조절 때문에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하신다면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묘미는 실패해서 음식을 입에 넣더라도 얻을 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여기까지구나 하고 식탐에 관해서는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식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도 수준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오디오북으로 이미 만들어 뒀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마트에 다녀온 사이 애들은 물놀이를 해서 피곤했는지 낮잠을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 성인들만 들어와 봤습니다. 이 느낌 아실까요? 애들과 함께 여행하다 어른들만 앉게 되면 이 자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커피를 끊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커피를 먹어도 이전보다 수면에 방해를 덜 받는 것 같아서 가끔은 먹고 있습니다. 커피숍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어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장소를 떠나기 전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잠시 읽고 있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들고 온 책 중 한 권인데요. 부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다이어트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치앙마이 여행에서 체중 감량도 원하기 때문에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다시 한번 되뇌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낮잠에서 깬 아이들과 함께 내일 아침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왔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게 될 샐러드, 치앙마이 현지 반찬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쏨땀까지 담았습니다. 밖에 모두 나온 김에 저녁은 고기와 해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로 이동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이가 아니라 키를 기준으로 식대를 계산하는 곳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치는 무료로 먹고 조카는 성인 가격 219바트로 총 876바트, 우리 돈 37,000원 정도의 5명의 뷔페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고 난 뒤로 한국에서는 거의 뷔페를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섞어 먹을 수밖에 없는 뷔페를 가게 되면 배도 부르지만 먹고 난 뒤에 몸에 활력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더 원하기 때문에 과식을 부르는 뷔페는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치앙마이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 등록도 마쳤습니다. 시차가 2시간 느리다 보니 한국 시간 11시 40분, 여기 시간은 지금 9시 40분입니다. 잠들기 직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자려고 하는데 오늘 마트에서 구입했던 것 중 올리브 오일과 하치의 칫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마트에서 계산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집에 없는지. 영업시간 종료까지 약 15분 남았는데 일단 마트로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달려간 보람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영수증 대신 보여드리고 제품을 말씀드리니 보관함에서 따로 꺼내주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3일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